지방방송 끄자. 당신의 상상을 음악으로. 안녕하세요, 이미지뮤직의 교무입니다. 여러분들, 음정에 대해, 단이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렇게 할 얘기가 많고 쓰이는 단어도 좀 어려워서 난이도가 높아 보일 거예요. 여러 번 보시면 별건 아닙니다. 꼭 앞내용 숙지 잘해주시길 바래요. 이 음정 파트도 거의 끝이 보입니다. 화이팅 하시고 이번 시간 우리의 지식을 채워주고 있는 스케일을 마지막 시간으로 배워볼 건데, 과연 스케일은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지 한번 배워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교육 자료 및 멤버십 등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여기 민지는 입시를 위해서 음악을 배우고 싶은 마음에 음악학원을 갔어요. 본인이 머릿속에 존재하는 음악을 구현하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과는 다르게 선생님이 자꾸 카피, 특히 베이스 카피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뒀답니다. 이게 웬 미친 소리인가 싶으셨을 거예요. 오늘은 짧은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는데 여기서 저는 사실 양쪽 입장이 다 이해돼요. 물론 선생님이 필요한 것들을 넓게 알려주면서 베이스 카피를 해야 될 이유도 잘 얘기해줬다면 너무 좋았겠죠. 거두절미하면 여기서 왜 선생님은 카피를, 특히 베이스 카피를 시키셨을까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까지 스케일을 배웠지만 스케일이 어떤 원리로 생겨나는 건지 우리 배우질 못했잖아요.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스케일은 베이스의 진행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베이스 얘기를 먼저 했던 거고요. 즉 베이스의 진행이 곡에서 쓸 수 있는 음들을 정해준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각 음들마다의 역할도 결정되고요. 베이스가 넌 돼, 넌 안 돼, 응 넌 돼, 이런 식으로 이 곡에서 쓸 수 있는 음들을 정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스케일이라는 개념으로 부르는 거고요. 선생님들은 그래서 그렇게 베이스 카피를 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좋아하는 곡의 베이스 진행은 화성적으로 문제가 없고 또 베이스의 진행이 멋있을 거고, 그렇게 카피를 해보다 보면 학생이 본인의 곡을 만들 때 그 베이스 진행을 기억해서든 기록해 놓았든 그 진행을 쓸 테니까요. 그럼 그 베이스 진행은 검증된 진행이기 때문에 스케일도 멋있게 문제없이 잘 안착이 되겠죠. 즉 스케일을 만드는 베이스의 카피를 많이 해봐서 그런 좋은 음악들의 베이스 진행의 표본들을 따라해보고 내 곡에도 많이 대입해봐야 나중에 내 곡이 화성적으로 말이 되고 불협화음이 없고 멋있는 진행을 사용하고 나아가서는 내가 좋아하는 곡의 느낌도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에서 베이스들은 많이 무시당하는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들, 베이스는 여러분들 귀에 잘 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악기입니다. 베이시스트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편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베이스는 잘 안 들립니다. 인간의 귀가 베이스를 듣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 소리가 섞여서 나올 때 저대역의 베이스 소리는 학습이 되지 않으면 잘 들리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베이스는 곡에서 정말 중요한 만큼 뿌리음이라는 다른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음이라고도 불려요. 그리고 다른 말로 루트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서의 근자는 한자로 뿌리 근자이니 말 그대로 뿌리음이라는 뜻이고, 마찬가지로 영어로 뿌리라는 뜻의 루트라고 부릅니다. 즉 베이스음은 근음, 루트 같은 말입니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표현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곡의 베이스 진행이 어떻게 돼? 이 곡의 근음 진행이 어떻게 돼? 이 곡의 루트 진행이 어떻게 돼? 이 세 가지는 모두 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베이스는 진행 중에 두 가지로 또 나눠서 부르게 되는데요.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뿌리 역할을 하는 근음과 경과음이라는 걸로 나눠서 부르게 돼요. 텍스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근음은 뿌리 역할을 하는 음을, 그리고 경과음은 다음 근음으로 넘어갈 때 꾸며주는 역할을 경과음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근음은 루트, 경과음은 패싱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확히 베이스란 어떤 걸 베이스라고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29교시 배운 텍스트로 정리해드려보자면 음악적 음정 중 가장 낮은 음을 우리가 베이스라고 하는 겁니다. 킥은 그렇다면 베이스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낮은 FX 소리들은 베이스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것들은 물론 프리퀀시상 가장 낮을 수 있지만 가장 낮은 소리 중에서도 음정으로 인식되는 것들만 이 베이스의 역할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높은 음들만 있을 때도 그중 가장 낮은 음이 베이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 베이스의 진행이 스케일을 정해주고 이 곡에서 쓸 수 있는 음과 없는 음을 정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이스는 코드에서도 엄청 중요한 만큼 악보에서 메인으로 쓰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악보에서 이런 식으로 쓰였다면 여기 이 알파벳이 바로 근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원리적으로는 어떻게 베이스가 이렇게 사용할 음들을 정하게 되는 걸까요? 여기서는 이런 과학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어느 한 음들은 연주될 때 자연배음이라는 것들을 발생시키는데 가장 낮은 진동들의 자연배음들, 즉 배수의 음들을 곡에서 혹은 그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걸 우리는 스케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쨌든 어려운 얘기를 넘어가서 핵심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베이스는 중요하다. 그러니 내가 좋아하는 음악들의 베이스를 카피해봐서 자연스러운 베이스 진행이 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강사님들이 그렇게 베이스 카피를 시켰던 거다. 그렇게 카피한 베이스들을 잘 모아놓고 나의 곡들에 대입시킨다가 핵심입니다. 자, 이제 베이스의 원리를 알고 또 베이스가 스케일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았으니 한번 카피 방법을 들여봐야 되겠죠. 아까 베이스는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근음과 경과음이죠. 처음에는 근음만 카피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베이스가 너무 낮아 안 들릴 뿐더러 화려한 음악일수록 경과음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시곡을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전에 들어봤었던 독이라는 곡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봐 드리겠습니다. 베이스만 따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근음 진행이 G샵, C샵, F샵인데 이것들을 제외한 다른 음들은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음들은 꾸밈음, 경과음, 패싱톤이기 때문이죠. 근음으로만 이루어진 베이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이 음들만 있어도 베이스는 제 역할을 합니다. 다만 멋이 또 맛이 없을 뿐인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베이스 카피를 하실 때 이런 근음들만 카피를 해주시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음들만 있어도 이 음악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추가되는 꾸밈음은 더 멋있게 만드느냐 아니냐의 선택 같은 거고, 근음은 꼭 필수적인 노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카피한 음악은 G샵, C샵, F샵 절대음으로 적어두시면 됩니다. 필요에 의해서는 마디별로 또 장르나 BPM, 박자까지 적어둔다면 더 좋아요. 이렇게 적어둔 베이스 진행을 또 스케일 번호에 맞게 숫자로 적어둔다면 좀 더 멋있게는 로마 숫자로 표기해 두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후에 여러분들의 곡에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곡처럼 또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자세히 말씀드리면, 방금 예시곡인 독은 F샵 마이너 스케일이에요. 그렇다면 베이스가 마이너 기준 251의 진행을 갖는 거죠. 이걸 좀 더 치기 쉬운 키인 A 마이너로 바꾸면 2도는 B, 5도는 E, 그리고 1도는 A잖아요. 여기서 간단한 트라이어드, 즉 3화음만 잡아도 웬만하면 그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도구로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이런 느낌이겠죠. 길었던 복도 꿀벌들은 가릴 것 없이 그저 꿀이라면 너와 네 몸을 또 은닉한 채 또 너 앞에서 웃어 나. 이게 좀 원키랑 다르게 A로 키를 좀 많이 올린 버전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12키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이 코드를 가지고 더 코드도 멋있게 꾸미고 멜로디를 새로 바꾼다면 여러분의 곡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코드들을 다양하게 써보시려면 베이스 카피를 많이 해보시고 아카이빙 해두셔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그럼 근음과 경과음을 구분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아쉽지만 따로 없습니다. 위치나 맥락, 다른 악기들을 같이 들으면서 구분하셔야 돼요. 즉, 코드가 처음 나올 때 베이스가 같이 나온다면 그건 근음일 확률이 크고, 유지되면서 나오는 나머지 베이스 음들은 경과음일 확률이 높습니다. 즉, 스케일과 화성의 중심이 되는 음이라면 근음, 화성의 안정감을 장식하는 기능이 경과음이 되는 거겠죠. 어려우신 분들은 마디당 그냥 첫 번째 나오는 베이스는 근음, 나머지 2, 3, 4박에 나오는 노트는 경과음이라고 생각하고 카피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수업 때 자주 수강생분들께 부탁드리는 방법입니다. 이제 근음을 카피하는 게 익숙해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경과음까지 카피해 보시면 좋습니다. 경과음 카피에는 지난 시간 같이 했었던 길을 걷다라는 곡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베이스 노트는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이것들이 근음, 그리고 이것들이 경과음이 되겠죠. 노트를 보면서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베이스만 따로도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엔 베이스에서 근음만 따로 들어볼게요. 경과음 없이 근음과 코드만 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다시 한번 근음과 경과음 모두 넣어서 음악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봅시다. 매 순간에 네가 아는 거를 길을 걷다 나 같은 사람이 네 앞을 지나면 아무 말 없이 다가와줘. 아니 또 다가줘. 가만히. 자, 음악을 시작하시는 분들의 첫 번째 통곡의 벽, 베이스. 처음 카피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파트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쉽게 하시는 방법도 알려드려야겠죠.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오디오를 올려두시고 EQ를 걸어서 하이 대역을 깎아서 들어보는 겁니다. 베이스 파트만 좀 더 집중해서 잘 들어볼 수 있겠죠. 두 번째 방법은 스템 스플리터 같은 기능을 사용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베이스를 분리해서 각 노트들을 들어보실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세 번째로는 악보를 찾아보시는 겁니다. 유명한 곡이라면 악보가 만들어져 있을 거고 마디 위 써있는 절대음들이 바로 베이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베이스가 잘 안 들리신다면 헤드폰이나 스피커를 변경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간혹 이어폰으로 베이스 카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강사들도 어려워하는 굉장히 어려운 방법입니다. 꼭 로우 대역대가 잘 들리는 헤드폰이나 스피커로 카피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시간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내용이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잘 이해되실 수 있도록 핵심만 정리해봐 드릴게요. 스케일은 베이스 진행으로 만들어진다. 베이스는 근음, 루트이다. 음정 악기 중 가장 낮은 음이 베이스다. 베이스는 근음과 경과음으로 나뉜다. 자연배음 원리로 스케일이 결정된다. 초보자는 근음부터 카피하자. 절대음으로 기록하며 쌓아가자. EQ, 스템 스플리터, 악보, 장비 교체를 활용해서 베이스 카피를 해보자가 이번 시간 우리 핵심 내용이었어요. 교습생 여러분들 언제나 항상 화이팅입니다. 다음 시간이 바로 음정 파트의 마지막 교시예요. 조금만 힘내셔서 이번 챕터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스타 아이디가 영상 마지막 그리고 본문 내용에 기재되어 있으니 언제든 연락 주시면 음악, 음향 관련, 본 수업 관련 궁금한 점들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음악 교무실 지금까지 이미지 뮤직의 규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